주시고 오늘의 목표가 뭐냐? 내 쇼핑몰에 상품 등록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상품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죠? 그거를 문자나 카톡으로 공유를 해볼 거예요. 그건 실제 내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내 쇼핑몰이야 라고 해서 노출도 할 수 있고 주문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첫 번째, 메모장에 농장명을 이제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메모를 하세요. 메모. 네, 농장 이름. 내가 이제 직접 이렇게 쓰는 거죠. 내 농원 이름은 몽인의 농장이야. 그리고 농장 소개글. 내 농원, 내 농장을 소개할 수 있는 한 문장의 글귀라고 보시면 돼요. 영동군은 이제 레인보우 영동도 있지만 여기에는 뭐라 돼 있냐? 함께하는 군민, 살맛 나는 영동. 이게 영동군의 슬로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내 농원을 소개를 하고 싶냐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느 단체를 가거나 어느 기업을 보거나 내 농원을 한 줄로 표기하는 슬로건이라는 건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의 농부와 함께 걸어갑니다. 팜캐팅 김명재 강사입니다 라고 해요. 그럼 나는 슬로건을 어떻게 할지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충북 영동에서 재배된 믿을 수 있는 포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뻔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했을 때 수치 같은 거 넣으면 좋다 그랬죠. 102% 마음을 더합니다. 2%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얘기한 거 3.65kg의 우리 쌀. 여기 슬로건은 365일 30.5도 사랑의 온도를 담아 보내드려요. 아니면 청년 토마토 국가대표 1위 몽자씨가 자신있게 걸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나 나에 대한 캐릭터성을 좀 부여하는 게 좋아요. 청정지역 영동에서 재배된 맛있는 포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꼭 영동이라는 게 안 들어가도 돼요. 내 애칭, 내 별명으로 해서 나의 농장 소개글, 즉 이게 뭐냐면 슬로건이에요. 슬로건입니다. 간단하면 어때요? 간단해도 좋아요.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 명함이나 편지지나 이럴 때 고객들한테 어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로고죠. 꿀 사과라는 걸 이래서 자연 수정된다고 해서 꿀이 있고 사과가 있죠. 꿀홍이 사과, 사과를 먹다, 사계절을 먹다. 이게 슬로건이 되는 거야. 되게 잘했죠?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사과. 사계절마다 품종이 있거든요. 사과를 먹다, 사계절을 먹다. 그래서 처음이시니까 조금 어렵네 하실 수 있지만 슬로건 같은 건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내 농장 홍보할 수 있는 한 문장의 글귀를 뭐라고 할까 한번 지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표현했었을 때 홍보하는 글귀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시간이 따로 내지 않으면 생각할 시간도 없고 생각해 볼 필요성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천천히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몰라요. 나 몰라요. 나 가르쳐주세요. 뭐라는 거야? 대표님이 어떤 농장이고 뭐인지를 제가 모르죠. 포도 샤인머스켓? 아니면 대표님이 하우스 포도라는 걸 어필하고 싶고 샤인머스켓의 당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자라난 탱글한 포도,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해도 되고 좀 재미없다 싶으면 제가 한번 세울게요. 하우스에서 재배된 고당도 샤인머스켓 농장이야. 수치가 들어가고 캐릭터성이 부여되고 재밌는 간단한 농장 슬로건 몇 개 추천해줘. AI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 달콤함의 정석, 18 브릭스의 마법,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든지
하우스에서 자란 당도 보증, 우리 이건 조금 뻔하죠. 이런 거 괜찮죠. 한 알에 담긴 자연의 달콤함, 몇 브릭스의 행복, 우리 농장의 비밀, 뭐 이런 거. 매일매일 달콤한 순간 샤인머스켓을 채워보세요. 이런 거. 오늘 이거 저도 해보고 싶은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클로버 X 저희 로그인해서 여기에 내 농장 소개글이든지 슬로건이라는 것을 한번 다 만들어 볼 겁니다. 전 직관적으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슬로건을 이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달콤함의 정석, 18브릭스의 마법. 그러나 내가 슬로건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마켓을 만들면 샤인머스켓만 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품도 등록을 할 거예요. 추가 상품도 등록을 할 거예요. 내가 재배하는 품목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나는 샤인머스켓. 나 조그맣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두메부추도 하고 있어. 나는 뭐 미나리도 조금씩 하고 있어. 해서 내가 이제 실제 농원에서 재배하는 내 품목들, 뭐 버섯 안에서도 표고버섯, 뭐 딸기 이런 식으로 현재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 올릴 만한 상품. 왜냐하면 너무 자급자족하고 너무 가지수나 너무 수확했었을 때 양이 적은 거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기 적합하지 않아요. 온라인 쇼핑몰에 올릴 만한 좋은 품질의 어느 정도 수량을 갖춰진 전 샤인머스켓, 뭐 고추, 뭐 여기에 18브릭스? 18브릭스. 뭐 방풍락을 한번 넣어볼까요? 두메부츠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를 미리 메모를 해 놓으시란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저희 스마트 스토어 할 때 편해요. 내 농원 이름, 내 농장 슬로건, 재배하는 품목. 밑으로 내립시다.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대표님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카카오톡 프로필 많이 바꾸시죠? 가족들과 사진도 올리고 아니면 내가 얼마 전에 뭐 예쁜 거 꽃 사진도 넣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는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로 한번 찾아보세요. 밑으로 내리면 대표 이미지라고 빨간 색깔로 보이는 거 있어요. 그게 이 상품의 메인 이미지예요. 여기에 있는 사진을 가장 잘 나오고 예쁘고 화질 좋고 고객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이미지를 여기다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올릴 때 제가 중요한 게 뭐냐, 멀리서 찍은 전경 사진은 올리지 마세요. 고객들이 항상 뭐로 보냐, 핸드폰으로 봐요. 핸드폰으로 보기 때문에 사진 같은 거는 가장 좋은 사진이 뭐냐면 가까이서 찍은 클로즈업 사진을 올리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포도다 뭐다 그러면 가까이서 찍은 이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포도라고 하면 아니면 뭐 블루베리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가까이서 찍은 이미지가 좋아요. 항상 고객들의 핸드폰으로 보니까. 네, 대표 이미지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요 플러스, 그럼 내 사진이라고 떠요. 내 사진 누른 다음에 사진 갤러리로 가셔서 가장 내 복숭아 아니면 난 샤인머스켓이야 다육이야 뭐 표고버섯 그러면 가까이서 찍은 예쁜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대표 이미지 하고 계잖아요. 대표 이미지 요거 지금 대표 이미지 넣었죠? 한 장 넣었죠? 그게 네이버에 노출되는 내 상품의 이게 대표 이미지예요.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클릭을 해요. 그래서 찍을 때 항상 어떻게 가까이서 클로즈업된 이미지인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이미지, 이런 식, 이런 이미지도 좋아요. 주변에 하늘이 보이고 배경이 보이고. 그럼 제가 요거 예뻐 보여서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다? 대표 이미지다. 그리고 이게 뭐다? 추가 이미지예요. 이게 추가 이미지예요. 포도를 한 번 안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 없으면 그냥 연습이니까 다른 이미지 대체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찍어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리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상품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여기에서는 몰라요. 실제 상품을 등록하고 고객들한테 공유하다 보면 사진이 크게 딱 들어가는데 그때 이거 별로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데 수정 보완은 뭐 할 거냐? 지금 이미지 그냥 올리셨죠? 안 돼요. 원래는 이미지 올릴 때 어떻게 올려야 되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다 잘라야 돼요. 이거 정사각형으로 안 잘랐죠?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다 정사각형으로 잘라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미지 저희 고를 때 스마트 스토어 앱은 정사각형으로 자를 수 있는 기능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돼요. 요거 한번 추가 이미지 플러스 누른 다음에 내 사진 눌러서 사진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여기 밑에 보면 자르기랑 보정하는 게 다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심화 내용 때 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 상품 등록부터 할 거예요. 사진 올릴 때 정사각형이나 보정 기능이 있다. 그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만 해두세요. 자르고 보정하는 거는 추후에 할 겁니다. 정사각형으로 무조건 잘라야 되고요. 사진은 밝기 대비 채도로 보정해서 올릴 거예요. 보정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커요. 저희 여성분들 화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조금 봤을 때 뿌연 사진도 밝기 대비 채도만 보정하면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예쁘게 됩니다. 네,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상세 설명 한번 와보세요. 상세 설명. 스마트 스토어 교육을 보통 전산실에서 많이 하는데 보통 7회에서 8회 정도를 해요. 심화 내용은.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 상세 설명 때문에 그래요. 이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사진 25개, 움짤, 동영상, 디자인 편집이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교육이 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요거는 다 했어요. 요거 상품명 넣었죠? 상품명 넣었죠? 이미지 넣었죠? 가격 넣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 다 했어요. 상품명, 이미지, 가격, 카테고리도 넣었죠? 이건 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구매할까요? 아니에요. 클릭한 다음에 뭘 보겠어요? 밑에 있는 이 상세 페이지를 봐요. 여기서부터. 아, 여기는 어떤 농장이구나. 이게 상세 페이지라는 거예요. 제품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농원에 대한 소개, 나에 대한 이야기, 특장점 GAP, 선물을 꺼냈을 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어디에 작업하냐면 여기에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품의 내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눌러보세요. 요거. 네, 누르면 화면이 하나 뜹니다. 거기에 아직 저희 상세 페이지 지금 안 할 거예요. 여기에 그냥 아무거나 글자 하나 쓰세요. 뭐 숫자 1, 2, 3 넣어도 되고 뭐 기억 넣어도 되고. 왜냐면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지만 저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바뀌었죠? 상품을 등록할 때는 빈칸을 다 채워야지만 상품 검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직 상세 페이지 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숫자 아무거나 쓰고 내용을 채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수정할 거니 일단 등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손을 뗀 다음에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밑에 초록 색깔로 저장하기라고 있어요. 화면 내리지 마시고 저장 안 돼요. 저장 안 돼요. 옆에 보면 임시 저장이 있어요. 임시 저장을 중간중간마다 누르세요. 지금 화면 보면 임시 저장이라고 있죠.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농가분들이 특히나 실수하는 게 뒤로 가기 버튼을 되게 자주 습관적으로 눌러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뒤로 가면 진짜 뒤로 날아가거든요. 중간에 임시 저장을 제가 얘기 안 해도 습관적으로 꼭 해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상품 주요랑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배송, 반품 교환, AS 특이사항 이렇게 쭉 있죠. 이 내용을 내 냉장에 맞게끔 하나씩 내용을 채워나가면 돼요. 일단은 임시 저장 잠깐 누르시고 저희가 쉬는 시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건데 상품 주요 정보가 있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고 보이실 거예요. 상품 주요 정보,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지금 상세 설명 바로 밑에 있어요. 이 내용. 상품 주요 정보는 뭐냐면 내 상품 최상단에 나오는 정보예요. 말 그대로 주요 정보예요. 상품 주요 정보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냐? 농장 이름, 브랜드, 카탈로그, 제조사, 상품, 수확 시기, 품종, 인증 정보 같은 게 상품 주요 정보에 들어가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노출에 반영되고
원산지, 인증, 수확시기, 킬로그램, 농장명이 들어가는 게 상품 주요 정보예요. 이건 꼼꼼하게 할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있는데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뭐냐면 상품 맨 밑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상품 주요 정보는 이거를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이 상품 이제 클릭했죠. 저는 이 상품이 예뻐 보여요. 클릭해요. 상품 보면 상품명 이렇게 적었죠? 씨 없는 포도 뭐 3kg. 대표 이미지 정사각형으로 잘랐죠. 추가 이미지 너무 잘 찍었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다 자를 겁니다. 보정도 하고. 밑으로 내리면 이게 뭐냐면 상품 주요 정보예요. 정말 중요하니까 최상단에 있죠?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어디 있냐? 상세 페이지 맨 밑에, 상품 상세 페이지 맨 밑에 내리면 맨 밑에 나오는 맨 밑에 이 상세 페이지가 엄청 기네. 여기에 나오는 정보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 상품 주요 정보 한번 눌러보세요. 상품 주요 정보. 첫 번째 카탈로그라고 떠요. 카탈로그. 카탈로그는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냥 요거는 저희 제품 품종명 적으세요. 뭐 샤인머스켓, 캠벨, 뭐 표고버섯 그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찾기 누르지 말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밑으로 내리면 브랜드 제조사라고 있어요. 둘 다 농원 이름 적으세요. 브랜드 제조사 둘 다 어디 농장. 카탈로그는 자기 주요 농작물. 네, 지금 품종 적은데요. 뭐 버섯이 아니라 뭐 표고버섯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카탈로그는 저희 샤인머스켓 적을게요. 여기 브랜드 있죠? 브랜드를 딱 클릭한 다음에 요건 먼저 하기 전에 보세요. 브랜드는 농원 이름을 딱 적죠? 그런 다음에 얘를 클릭하세요. 톡. 쓴 다음에 톡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져요. 여기도 제조사도 마찬가지로 농원 이름 적은 다음에 클릭하면 톡 하고 들어가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브랜드 제조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브랜드 제조사에 저희 농원 이름 쳤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쇼핑에 우리 농원 검색하면 우리 상품이 떠요. 그래서 우리 농원으로 내가 어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 지금 상품명에는 농원 이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때문에 제조사 브랜드에 우리 농원을 여기 이렇게 삽입을 해버리면 네이버 쇼핑에 우리 농원 검색하면 내 상품이 뜬다는 얘기예요. 제조사 브랜드는 꼭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브랜드에 입장 거리가 제조사에 똑같이 쓰면 돼요? 제조사 브랜드 둘 다 농원 이름. 그러면 정상적으로 된 분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죠? 파란색으로?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리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세요. 상품 속성이라고 찾아보세요. 바로 밑에 내리면 상품 속성이라고 있어요. 조금 내리면 상품 속성. 이거는 저랑 화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 써 있어요? 포도 카테고리 맞춤형으로 쓰세요. 포도가 아니라 복숭아인 분들은 복숭아 맞춤으로 속성이 보여져요. 사과이신 분들은 사과 맞춤으로 보여져요. 내 카테고리에 맞춤으로 여기에 정보를 넣는 거예요. 상품 속성 요거 찾으시고 밑으로 내리면 품종을 고르라고 나와 있죠. 저 품종이라는 게 없는데요. 없을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마다 보이는 게 다릅니다. 저는 품종을 누른 다음에 샤인머스켓을 클릭하면 되겠죠? 네, 품종 고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수확 시기가 있어요. 수확 시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먼저 수확 시기 한번 보세요. 수확 시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다 클릭을 해도 7개 이상 클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3, 4, 5, 6, 7월 달이에요. 그러면 다 클릭하지 마시고 3월 상순, 4월 상순, 5월 상순, 6월 상순 이렇게 해당 달 맨 앞에 있는 상순을 체크해서 하시면 돼요. 나는 12월, 1월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 클릭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7개를 넘지 않게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내 상품 주요 정보에
이달 수확되는 상품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이제 무게라고 나와요. 이 무게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영동을 딱 왔어요. 영동을 딱 오면 여기에 샤인머스켓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고객들은 첫 번째, 나는 4kg, 2kg 중에서 4kg가 필요해. 먼저 이렇게 킬로그램을 클릭하고 금액도 클릭해가지고 이 조건으로만 보는 고객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애초에 물건을 고를 때 나는 2kg만 보고 싶어. 가격은 3만 원대로만 견적을 뽑고 싶어 하는 고객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상품의 대표 무게를 여기 고르는 거예요. 여기 무게 선택 누르면 4kg는 3에서 5kg 사이겠죠? 이 범위 고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4kg니까 이걸 누르고, 중요한 거는 실제 값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4kg면 숫자 4를 써놓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 내 상품은 4kg가 되는 거예요. 다시, 나는 3kg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무게라고 있죠? 여기에 맨 처음 위에 보면 범위를 고를 수 있어요. 3kg 이하인지 3에서 5kg인지 포함되는 거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무게는 숫자 3을 넣어주면 내 상품은 3kg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검색에 반영되는 정보예요. 내 상품 대표가 몇 킬로인지.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에 저는 숙기랑 보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나와 있는 정보에 맞춰가지고 내 거 정보를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건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실제 몇 킬로인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친환경 인증 대상인지 아닌지를 골라야 돼요. 친환경 인증인지 아닌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대표 이미지죠? 이거 상품명이죠? 이거 가격이죠? 이거 카테고리죠? 지금 한 게 요거라고요. 품종 아까 전에 넣고 무게 넣고 수확 시기 넣고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내 제품 밑에 이 보여지는 이 상품 주요 정보,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한 거예요. 무게 넣고 수확 시기 넣고 품종 넣고 한 거 있죠? 근데 저희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기는 GAP 우수농산물 인증이 있죠? 내가 실제 인증이 있어요. 나 GAP 인증 있는데,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 인증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에 인증 대상을 체크하고 실제 인증 기간이나 인증서를 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인증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 인증 있는데 하시는 분들 일단은 친환경 인증 대상 아님 누르면 돼요. 그러면 내 상품이 친환경 인증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님 누르시면 돼요. 나는 GAP인데. 일단 아님으로 두세요. 지금 서류가 없으니까. 핸드폰에 또 서류 찾으려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는 심화 내용할 때 한 분 한 분씩 서류 있으시면 쉬는 시간 잘 봐서 인증기간, 인증서 다 써드릴 거야. 만약에 내가 인증서를 넣어. 그럼 어떻게 되냐? 다른 상품과 나는 차별화가 돼요. 얘네는 인증 마크가 없는데 나는 인증이라고 써 있고, 해당 상품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품 주요 정보에 이렇게 인증 마크가 빡 하고 들어가요. 이게 노출에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자들도 선호하는 부분이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원산지 찾아보세요. 원산지. 밑으로 내린 다음에 원산지 찾아보세요. 원산지 상품 등록. 제가 뭐 하라고 하기 전까지 뭐 누르지 마세요. 원산지. 이 원산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뭐죠? 이게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상품명이죠. 내 상품명 무조건 맨 뒤에는 원산지가 표기되는 게 스마트 스토어의 공통 내용이에요. 여기에 제품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제가 요걸 한번, 이게 뭐죠? 이 상품명이죠? 클릭하면 상품명 뒤에는 원산지가 무조건 표기가 돼요.
어디 지역, 어디 시군 상품인지를. 그거를 저희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에 여기 선택 3개가 있죠? 첫 번째 거 누른 다음에 국산. 국산 누르시고. 두 번째 선택 누른 다음에 저희 뭐예요? 충청북도. 맨 밑에 있네요. 누르세요. 충청북도. 세 번째는 뭐예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동군을 누르면 우리 상품의 원산지가 충북 영동군으로 이 상품의 원산지가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농산물은 꼭 표기해야 돼요. 나는 스카프나 머플러인데 그것도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농산물은 필수예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원산지는. 원산지 속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내 농산물, 근데 여기에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경상북도만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경상북도에 있는 여러 가지 샤인머스켓을 떼다 파는 업자일 가능성이 커요. 문경도 떼다 팔고 봉화도 떼다 팔고 그런 경우에는 시군을 입력을 안 해요. 도까지만 입력을 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또 김천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또 상주라는 것도 붙여놨죠? 이 상품은 업자예요, 업자. 업자가 김천이랑 상주에 있는 샤인머스켓을 둘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근데 이런 건 사실 네이버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원산지는 한 시군으로 당연히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국산, 충청북도, 영동군이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원산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둘째 동생이 충남에 있는데, 충남 당진에 있는데 당진에 있는 오크라를 내 쇼핑몰에 올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 쇼핑몰에 내 것만 올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지역, 다른 시군, 제주도 거 올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 스마트 스토어에 지금 과세만 안 올리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청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특정 지을진 않을게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청송 사과라고 하면 청년 농업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예를 들어 그냥 이분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제가 청송에 강의를 갔는데 실제로는 사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근데 365일 1년 내내 판매를 계속 하거든요. 광고 마케팅을 되게 잘해. 알고 보니까 인근에 있는 품질 좋은 아저씨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를 해요. 월화수목금, 월요일에는 김씨네 할아버지, 화요일에는 박씨네 할아버지, 요일마다 품질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상품을 받아다가 판매를 해요.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원산지는 경상북도 청송이 맞으니까. 그래서 내 상품이 아닌 거 올려도 되고, 내가 온라인 쇼핑을 할 줄 몰라 그러면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네 쇼핑으로 내 거 좀 올려봐 해도 돼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밑으로 이제 내리신 다음에 상품 상태는 당연히 신상품이죠. 근데 중고 상품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애엄마들이 애기 상품을 중고 옷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팔 수도 있어요. 여기에 펜션 예약도 할 수 있고, 머플러도 팔 수 있고, 내가 뭐 주얼리 반지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사 유효일자, 저희는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원산지만 넣으면 돼요. 다른 거 건들 거 없어요. 쭉 내리신 다음에 천천히 상품 정보 제공 고시 클릭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한번 내려보세요. 천천히 내리면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고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뭐냐면, 저희 과자 먹으면 과자 뒷면에 칼로리랑 무슨 원재료랑 표기 함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상세 페이지 어차피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지금 상품군이 식품, 농축, 수산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안 되어 있네 하신 분들은 상품군을 식품, 농축, 수산물로 체크를 하세요. 상품군. 내 상품이 식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머플러거나 뭐 스카프인데 그러면 그냥 기타 재화나 그냥 재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이라는 박스가 있죠? 그 박스를 클릭하세요. 요거 클릭. 바로 밑에 보면 박스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세 페이지에 저희가 이 내용을 다 담을 거예요. 옵션이나 수량이나 뭐 여기에 뭐 포장 단위별 다 있으니까 상품 상세를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저희 약이나
무슨 마데카솔 같은 거 보면 뭐 식품 유형이나 효능은 상품 상세 설명을 참고하세요라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설명서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가지는 저희가 작업을 해볼게요. 밑으로 내리다 보면 보관 방법 및 취급, 천천히 한번 내려보시면 보관 방법 및 취급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입력을 해주세요. 상품 수령 후 냉장 보관하세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개별 신문지로 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이런 식으로. 상품 상세 참조를 누르니까 오케이. 밑에 것까지 지금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예. 그걸 클릭을 해서 다시 써. 아니. 밑으로 그대로 두고 밑으로 내리면 보관 방법 및 취급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도 지금 상품 네. 상세로 그것만 지운 다음에 실제 대표님 복숭아 아니면 캠벨포드 보관 방법 냉장 보관하세요. 이걸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있죠?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도 싹 다 지운 다음에 010 빵빵빵빵 빵빵빵빵 내 전화번호 넣으세요. 제가 그 20대 때 그 회사를 다녔었는데 거기가 농산물 농가분들한테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팜테일이라는 오픈마켓을 제가 이제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오면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밤사이 새벽 사이 주문건을 체크하는데 예를 들어 100건이 주문됐다고 하면 2건에서 3건 정도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약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결제한 다음에 전화해서 주문 잘 들어간 거 맞아요? 주문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두 번째, 언제까지 배송돼요? 를 많이 물어봐요. 세 번째로는 상품 정보에 대한 거를 많이 물어봐요. 이거 인증 맞아요? 이거 어떻게 키운 거 맞아요? 확인하려고. 근데 온라인에서 주문 들어왔을 때 전화 오는 경우가 해가 지나갈수록 줄어들어요. 왜냐면 요즘 30, 40대 분들 전화 주문으로 해요? 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요. 오히려 농가분들이랑 전화하는 거 이제 꺼려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고객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예요. 네이버는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기능까지도 있기 때문에 거의 전화가 안 오는데 농가분들 입장에서 전화 오면 좋은 이유가 뭐냐? 내가 어디 초등학교 교사야. 내가 어디 어린이집이야. 어디 회사 대표야. 저희 임직원들 선물 보낼래? 20개 보낼게. 그런 경우에도 전화가 와요. 그래서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상세 페이지 하단에 다시 한번 적을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막 뭐 글자 많은 거 있죠? 이거 몰라도 돼요. 대표님 핸드폰 사실 때 설명서 다 안 읽잖아요. 똑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쭉 내린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냐? 배송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보시면 배송 주제로 지금 바뀌었어요. 배송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배송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요거 이제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뭐예요? 대표 이미지. 이거 뭐예요? 상품명. 꿀사과 상품명. 네, 꿀사과라고 썼죠? 이게 뭐예요? 가격이죠? 이거 뭐예요? 카테고리죠? 이게 상품 주요 정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배송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요. 보여져 이렇게. 이렇게. 다 무료 배송이죠. 그래서 사실 28,000원 정도 넘으면 대부분 다 무료 배송 정책을 써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표님들이 관리하는 것도 무료 배송이 훨씬 편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이 시즌이 되면 명이나물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명이나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식당이나 업체에서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제가 지금 1kg가 얼마예요? 15,900원인데 이거를 10개, 20개씩 쓰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 번에 이제 많이 담가가지고 장아찌로 해먹는 거죠. 20개라고 하면 31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배송비를 3,500원을 해놨어. 그런 다음에 고객이 주문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31만 8,000원에 3,500원만 추가돼요. 나는 배송 보낼 때 한 박스 따로 보냈는데
팔면 배송비만큼 내가 손해를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배송비 정책을 할 때 여기에 반드시 뭐를 넣어줘야 되냐면 한 개마다 반복 부과된다라든지 두 개마다 배송비가 반복 부과된다라는 걸 써야 돼요. 근데 농가분들이 이거를 몰라요. 모르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한번 사볼게요. 15,000원인데 20개면 30만 원이죠. 근데 구매하면 어떻게 되냐? 30만 원뿐만 아니라 20개 분량의 배송비까지 포함돼서 결제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결제 금액이 20만 원이 아니라 뭐 27만 원, 배송비 3,500원에서 20개 포함해가지고 결제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강사님, 저는 1kg짜리는 2개마다 합포장 보내고 2kg짜리는 3개마다 합포장 보내는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디테일하게 설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보면 30만 원이 아니라 37만 원 돼 있죠? 배송비가 지금 7만 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농가분들 대부분 다 무료 배송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대부분 샤인머스켓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료 배송합니다. 배송비 안 받아요. 네, 한번 보세요. 배송 누르신 다음에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어요. 건드릴 거 없어요. 쭉쭉 내려오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 배송 속성 한번 찾아보세요. 배송 속성. 요거 배송 속성.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오늘 출발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출발. 요거는 온라인 쇼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아셔야 될 요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도 실제로 어저께 늦은 밤에 도착했는데 집에 케찹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집에 가기 싫은데, 아니 나가서 사기 싫은데 쿠팡을 딱 켜요. 쿠팡은 오늘 새벽 보장 상품이라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밤 10시에 도착했는데 쿠팡에 케찹을 샀거든요.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집 앞에 케찹이 와 있어요. 쿠팡이 좋은 게 뭐냐면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날에 사도 새벽에 도착을 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쿠팡한테 많이 따라잡히고 있거든요. 거의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혈안이 돼 있는 게 뭐냐면 네 상품 오늘 출발 상품으로 써봐. 그럼 내가 밀어줄게 라고 해서 판매자들한테 많이 권유를 해요. 쿠팡 따라잡으려고. 그게 요 내용이에요. 내 상품을 오늘 출발로 바꾸게 되면 내 상품은 맨 앞에 뭐가 붙냐? 해당 상품은 오늘 출발입니다 라고 붙어요. 고객들도 선호하고 네이버도 더 밀어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출발이라고 하면 실제 오늘 몇 시 이전 주문 거면 실제로 택배까지 보내고 송장 번호까지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개수마다 1차마다 페널티를 받아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쓰면 매우 좋은데 무조건 배송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근데 저희는 일반 배송으로 바꾸세요. 나는 자신 있어. 좀 어차피 오픈해도 하루에 들어온 양은 좀 적을 거니까 나는 오늘 출발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조금만 부지런 떨면 이걸로 해가지고 키우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일단 일반 배송으로 바꾸세요. 일반 배송으로 일단은. 네, 밑으로 내리세요. 택배사. 택배사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택배 보낼 때 가장 메인으로 쓰는 택배사를 고르는 거예요. 택배사 못 쓰세요? 택배사 할 때 팁이 뭐냐면 주변 분들이나 판매 잘 하시는 분한테 많이 여쭤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우체국은 택배비가 무료예요. 뭐 몇 개 이상은 뭐 3,300원 이런 지역마다 조금 택배사 정책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주변이나 좀 판매 잘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택배사 쓰는 게 좋은지를 좀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로젠 택배라고 해서 로젠 택배로만 배송 보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메인 택배사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밑에 내려보세요. 묶음 배송. 묶음 배송. 묶음 배송이 뭐예요? 내 쇼핑몰에 명이나물이 있어. 내 쇼핑몰에 블루베리가 있어. 내 쇼핑몰에 두메부추가 있어. 하나 고객이 이거 3개 다 샀어. 그럼 묶음 배송이라고 채택하면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택배 한 번만 부과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명이나물 택배 따로 보내고 블루베리 따로 보내죠. 묶음 배송을 쓰는 경우가 누가 있냐? 큰 업체들이나 내가 물류창고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불가. 그리고 상품별 배송비는 꼭 무료라고 하세요. 무료. 배송비 무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가격 정할 때
상품의 가격을 포함해서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제주, 도서, 산간 추가 배송이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세팅만 해놓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거 한번 사볼게요. 이 사과를 사는데 제가 제 자택이면 그냥 29,900원을 받아. 25,900원. 근데 제가 실제로 제주도에 살아요. 그러면 띠링 화면이 떠요. 네 제주도 사니? 제주도는 배송비를 더 줘 라고 해서 25,900원이 아니라 29,400원, 4,000원이 추가됐죠. 이거는 내가 일일이 고객마다 체크를 해서 제주도냐 도서상관이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배송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팅만 해놓으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추가 배송비가 붙는 거예요. 제주 도서상관 추가 배송비 설정함. 그 다음에 2권역, 3권역 있는데 3권역 체크하시고 이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주도 추가 배송비 얼마예요? 뭐 예를 들어 3,000원. 산간 지역은 얼마예요? 뭐 4,000원. 이렇게 실제 금액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이 산다. 그럼 제주도 사람들이 본인 집 주소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니까 3,000원을 우리는 더 받는 거예요. 제주 도서 상간 지역 설정함 3권역 3,000원, 4,000원. 요거는 내 농장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묶음 배송을 불가라고 해야지만 제주 도서상관에 보여집니다. 바로 밑에는 반품 교환이라고 있죠?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행인 게 뭐냐면 농산물은 반품 교환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판매하다 보면 알아요. 내가 좋은 상품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딸기 같은 경우에는 택배 과정이나 고객이 보관을 잘못하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금 상해 보이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딸기 하시는 분들이 택배하는 걸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배송이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사과나 복숭아나 포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만약에 제품에 하자가 있어. 그럼 보통 농가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아 죄송합니다 해서 드시고 새로이 보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온라인 쇼핑몰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대저토마토 하시는 청년 농업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억센 분들이 많거든요. 대저토마토 청년 농업인분들은 아버님 세대에서 좋은 품질을 이미 갖고 있고 그 토양은 좋은 품질이 자라나기 때문에 공판장에 1등급, S등급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쉬울 게 없어가지고 고객 컴플레인 들어오면 막 전화로 막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내가 잘못 보냈든 택배사에 문제가 있든 보통은 다시 보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교환 반품이 많은 게 옷이나 주얼리는 진짜 많아요. 여성분들이 한번 사볼까? 심지어 안 입을 건데도 사는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한번 입어보고 역시 별로네 교환하 이런 게 많거든요. 농산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대형 마켓이 되거나 대형몰이 되면 사과가 8알이 있어요. 근데 2알이 별로야. 부분 환불을 해줘요. 한 개당 뭐 1,500원씩, 한 개당 8,000원씩. 근데 지금은 저희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반품 교환 누르신 다음에 반품 배송비 편도 왕복 3,500원, 7,000원 적으세요. 편도 3,500원, 왕복 7,000원. 3,500원, 7,000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심화 내용 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AS 특이사항 눌러보세요. 맨 마지막 한번 가는 거는 3,500원. AS 특이사항. AS 특이사항 누른 다음에 바로 밑에 AS 전화번호 있죠? 바로 밑에 우리 전화번호 쓰세요. 010 빵빵빵빵 빵빵빵빵. AS 특이사항. 전화번호는 내 전화번호 쓰고 바로 밑에 AS 안내는 그냥 전화 안내라고 쓰시면 AS 특이사항까지 잘 오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는 무슨 버튼이 보이냐? 초록 색깔로 저장하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상세 페이지는 안 만들었지만 네이버가 반드시 넣어야 되는 항목은 지금 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멈추시고 그냥 화면을 그냥 눈으로 똑 보시면 맨 밑에 임시 저장 밑에 초록색으로 저장하기 버튼이라고 지금 바로 보이시잖아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한 가지도 누락되지 않고 잘 오신 분들은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근데 뭔가 잘 못하신 분들은 입력을 안 한 화면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뭘 안 넣은 거예요, 내가. 상품 저장이 완료됐으면 여기에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라고 있죠, 바로 위에. 스마트 상품 보기, 스마트 상품 누르세요. 그러면 이게 네이버 쇼핑에 실제 지금 노출되는 화면이에요. 2시간 있다가 네이버에 실제 노출이 돼요. 구매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품절 처리를 할 겁니다. 일단 내가 등록한 상품 한번 보세요. 옆으로 넘기면 추가 상품도 있죠? 상품을 판매를 안 할지라도 지금 사진이 잘못됐지라도 일단 상품 등록을 해야 돼요. 지금 대표님이 올라갔는데 바로 네이버에 노출이 안 돼요. 네이버가 검수를 한 다음에 네이버에 한 3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다 노출을 시켜요. 그래서 품절 처리를 하기 전에 이거를 활용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